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올해로 11년 차 변호사고요. 이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입니다. 저는 SNS에서 이혼에 관한 만화를 연재하고 있고 가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를 센언니 변호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다라고 하면 다른 분야보다 이혼에 대해서 많은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사건 수에서 절반 이상이 이혼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 대부분이 이혼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자료도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까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가 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때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혼에 관한 부부 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포괄하는 그런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초창기 때부터 좀 신기했던 게 자동이혼이라는 약간 개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별도의 소송이라든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로 안 보고 같이 안 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겠거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마치 어떤 법률이나 판례인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개념인가 도대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일반인 분들도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아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몸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잘못하셨으니까 지급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별개의 쟁점인데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해서 아이를 이제 남편한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거나 판결이 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제가 양육비 줘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남편이 아내한테만 줘야지 아내는 남편한테 안 준다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아내분들도 이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양육비 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건 아이 통장에 주면 안 됩니다. 전 남편 통장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가장 심한 오해가 여자는 양육비 안 준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복지랑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고 애를 데리고 있으면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 애를 데리고 있지 않으면은 유책 배우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협의 이혼이건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협의 이혼을 할 때도 꼭 전문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고 어떤 식으로 좀 이혼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제가요 어젯밤부터 너무 떨어가지고요 점심 안 먹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친구분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드실 돈 내 상담비 준다, 그러면 저희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댓글 달릴 것 같은데요. 커피가 그렇게 비싸냐고. 그 부분에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오해 없이 말씀드리자면, 이용을 받는 이유는 오시는 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비용을 받기 때문에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자고자 하는 취지지, 문턱을 두는 이유는 서로가 성의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예. 유독 경제가 어렵고 요즘 주식 이런 거 버블도 끼고 그러다 꺼지고 이랬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 사유 중에서 이제 코인 투자로 이제 가사 탕진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가사 탕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게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야 돼서 정말 길바닥에 앉는 말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최악의 배우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외도, 폭행 꼽자면 많겠지만 결혼을 아직 안 한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서 어긋나면 탓하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살게 되어도 뭔가 앞이 안 보이겠다 이런 사람하고 살면 자기가 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시는 분들 제일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타에는 여러 가지가 속해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고 그걸 인해서 계속해서 그걸 타박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고 내가 잘못했나? 이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이혼을 하려고 쳐도 증거가 없어요. 무슨 수로 내가 부정을 당하고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걸 입증을 하냐고요. 차라리 때려서 어디 하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면 한 번이면 이혼합니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의심당하는 경우, 내가 부정당하는 경우는 입증이 어려워서 정말 이분들 지옥같이 삽니다. 지옥같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 상담 치료, 그러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신감정을 하거나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그런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정말 최악의 배우자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정신감정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걸 해서 입증을 해서 이혼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진짜 이상해서 이건 성격 장애라든가 정신질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사회생활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멀쩡해. 너무 멀쩡해. 심지어 친절하고 젠틀하고 상냥해서 오히려 그 배우자를 욕먹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관문 딱 닫고 들어가면 갑자기 야수로 돌변하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분들 많으세요. 남녀가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정 신청을 했던 사안인데 남편이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참았대요. 두 번째 물을 안 내리는 걸 보고 아, 이 사람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 딱 판단하고 신혼여행지에서 귀국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 변호사하고 당사자도 뭐 그런 거 갖고 이혼하자고 어쩌고 뭐 어쩌고 막 꿍시렁꿍시렁 내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사실 겁니까? 안 산대요. 그래서 거 봐요. 안 사실 거잖아요. 사인합시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면 물 잘 내립니다. 그 트라우마는 남아서 남의 사건이지만 그래서 변기 물 내리는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술만 드시면은 소변을 꼭 거실에다가 보는 분이 계셨어요. 거의 근데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이혼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남편분이 집에 너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이게 입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 집에 잘 들어갔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스케치북에 아빠는 미국에 산다. 미국에 둘째 아이는 아빠는 파리에 산다 이러면서 막 에펠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이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건이 워낙 다 희한한 사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부부가 대화를 안 해요. 결국 이제 대화를 안 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 그거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구두로 대화를 안 하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이 부부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정도까지 이제 입증이 돼서 이제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싫었대요. 말 섞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혼하신 분도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 판결이 난 게 두 사람은 그 대화를 포스트잇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해서 아침에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고 간 남자가 뭐라고 붙이고 나면 저녁에 개탕 끓여놔라. 맵게. 그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 하고다 증거가 제출되면서 이제 이혼이 됐죠. 그래서 진짜 대화 없는 거 입증하기 너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입증됐을 때만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조언을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하라는 거 있잖아요. 뭘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었는지 라든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확인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생각하고 연애하는데 혼인관계 있으면 그러니까요. 뛰어봐 그럴 네.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저희는 목도하니까 저도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절차를 꼭 한번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한번 띄워보면 되는 거고 범죄기록 조회 한번 띄워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SNS 보다 보면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른 집은 막 여행 가고 막 애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같고 돈 쓰고 막 호캉스 가고 이러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좀 마음이 저도 바뀌는 게 뭘 해야 행복하고 뭘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으면 행복한 거다. 진짜 행복 그 자체다.
그렇게 저도 좀 많이 내려놓고 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과연 그러면 결혼할 때 무엇에 예민한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외도에 예민하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설사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쁜 옷을 보면 어머 저 옷 사고 싶다. 딱 그거거든요. 외도가 대부분은 그거거든요. 지나갈 수 있는 외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덜 받으려면 너무너무 깊이 정주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슬픈 현실이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이혼을 업무적으로 쿨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라는 어떤 개념을 변했다, 서로 달라졌다, 이제 사랑이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진짜 악착같이 공부했으면 이런 게 생겼을까. 권태라는 걸 또 어떤 성취의 개념에서 우리 관계가 시즌2가 열리는구나, 좀 이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견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나한테는 이런 일 없겠지 하는 것들이 두세 개 정도는 다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공평할 만큼 정말. 그래서 질렸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내가 상대방이랑 열심히 맞춰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무조건 이혼을 결심하시기보다는 좀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이란 게 꼭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흙탕 싸움까지 해서 이제 이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그리고 불이익하지 않게 이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 받으셔서 좀 원만하고 좀 불이익하지 않게 그렇게 이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대부분은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섣불리 재혼을 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느냐 스스로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초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한 번만 죽도록 노력해 보시죠. 저 정말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잘 해야 합니다. 이혼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